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수강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 16장 현금 흐름표 3번에 걸쳐서 강의를 합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회계원리 시간에 현금 흐름표까지 강의를 하나? 적지 않은 회계원리 책에 현금 흐름표가 아예 없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금융자산 금융부채를 배울 때 현재가치 측정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는데요. 많은 회계원리 책에서 현재가치 측정을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장 강의 때 이 부분을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이야 편안하게 회계원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은 회계원리를 듣고 그 다음 단계인 물론 회계원리만 딱 듣고 회계 분야를 전혀 나는 몰라도 돼 하면은 상관이 없겠으나 회계원리를 듣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중급회계인데 현재가치 평가라든지 현금 흐름표 내용을 모르고 중급회계에 가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고통입니다. 그래서 회계원리 수준에서 현금 흐름표 이미 우리는 현재 가치를 또 배웠고요. 그 정도 내용을 반드시 알고 가면 중급회계가 생각보다 편해집니다. 그래서 16장 짧은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요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작성 방법 등을 숙지하고 중급회계에 돌입을 하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6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금 흐름표의 의의를 살펴보고요. 기본적인 양식, 폼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죠. 그 양식에다가 해당 내용들을 현금 발생 기준 금액을 현금 기준 금액으로 바꿔서 넣어야 되거든요. 현금 흐름의 분류입니다. 이 양식을 보면은 현금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현금 유출입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봅니다. 구체적인 작성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에 종합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현금 흐름표의 의의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재에도 652페이지 도입 부분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어느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1억이래. 어느 회사는 이번에 10억을 벌었대. 그렇다면 언뜻 생각하기에 그럼 기초에 비해서 기말에 예금 통장을 보면은 1억 또는 10억만큼 잔액이 늘어났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당기순이익이 1억이 발생했다고 현금 잔액이 기초보다 기말에 1억이 더 많다는 뜻은 아니죠. 이미 우리는 3장에서 발생 기준을 배웠잖아요. 회계는 돈이 들어오고 나간과 관계없이 발생 기준에 따라서 수익 비용을 인식하기 때문에 현금의 흐름과 수익 비용의 인식 금액은 다릅니다. 지금껏 우리는 계속 현금 기준은 안 돼. 발생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해왔는데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 회계 기간 동안 현금이 유입되고 현금이 유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 양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정보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발생 기준 재무제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매출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제때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크겠죠. 그러나 제때 현금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차입금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회사가 흑자도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니 당기순이익이 저렇게 많은데 저 회사는 왜 망했지? 순이익이 많다고 회사가 잘 나가는 건 아니죠. 제때 돈이 돌아야죠. 회수가 되고 지급이 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발생기준 재무제표만 보면 뭐 당기순이익이 10억이야, 100억이야, 1000억이야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거만큼 돈이 원활하게 돌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무상태표의 기초기말 현금 잔액을 보면은 알 수 있나? 그건 잔액이잖아요. 단기에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플로우를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 흐름표 발생기준 재무제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거기에 추가해서 현금의 유입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정보 이용자가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지금 현금 흐름표 첫 발을 내딛는 요 상태에서 어떻게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받나? 당연히 모르죠. 이제 현금 흐름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작성하는지를 알고 나면 16장이 끝날 때쯤에서 정말 발생기준 재무제표에 현금 흐름표라는 현금 기준 재무제표가 더해지면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도움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비록 중급회계 수준에서 복잡한 현금 흐름표는 아니더라도 기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흐름표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쨌거나 사람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기초 현금이 예를 들어 100이야. 기말 현금이 예를 들어 120이야. 그럼 기초에 비해서 기말에 20만큼 현금이 늘었다는 건데 그냥 100에서 120으로 늘은 게 아니라 100부터 시작해서 늙어줄고 변동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현금 유입도 있고 유출도 있고. 그래서 20만큼 순액으로 늘어 기말이 120이다라고 할 때 요 현금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들을 현금의 유입을 쭉 적고요. 현금의 유출을 쭉 적어서 총 유입에서 총 유출을 빼면은 뭐 플러스 20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별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기 중에 현금의 유입, 유출을 일렬로 열거해 보면 열거한다고 한들 정보 이용자가 여기서 뭘 얻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의 모든 현금 거래는 영업 활동 때문에 늙어주는 것, 투자 활동, 재무 활동 때문에 또 늙어주는 게 있는데요. 투자 활동이라는 거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취득하고 활용하는 뭐 처분도 있을 수 있죠. 재무 활동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뭐 주식을 발행하든 사채를 발행하든 차입을 하든 그리고 다시 또 상환을 하거나 뭐 배당도 주거나 이런 건데 투자나 재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기본적으로 영업 활동에서 창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영업에서 자금이 창출이 돼야 뭔가 투자도 하고 차입금 상환에도 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벌어지는 여러 거래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거래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이거를 다음과 같이 현금 흐름표 단기 발생 거래 중 현금이 유입, 유출된 거래를 영업활동 플러스 마이너스, 유입, 유출, 투자활동 플러스 마이너스, 재무활동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면 좀 전에 이야기한 회사 같은 경우에 여기에 더하기 빼기 했더니 이제 여기에 20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금 흐름표 첫 발을 디딘 여러분들은 아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들 뭐 어쨌다는 거지 또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사례를 들어볼게요. 간단한 A 회사하고 B 회사하고 기초 기말 현금을 보았더니 각각 만만큼 증가했다고 가정을 해요. 두 회사 업종도 비슷하고 기업 규모도 비슷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재무 상태를 보면은 기초현금, 기말현금 둘 다 만씩 늘어났으니까 뭐 유동성에는 큰 문제가 없고 현금이 유입이 됐구나.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A 회사, B 회사 두 회사의 미래 현금 창출은 비슷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못하죠. 자,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런 거예요. A 회사는 좀 극단적이긴 한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0만이래. 여기다가 공 3개, 공 6개가 더 들어간다고 보면은 돼요. 실무에서는.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0만인데 여기서 조달된 자금 가지고 투자활동이 마이너스래요. 재무활동이 마이너스고 이 뜻은 뭐냐면 투자활동에 돈이 나갔다는 거야. 뭔가 취득을 하고 뭐 공장 건물을 짓고 뭘 사고 이랬다는 뜻이에요. 재무활동이 4만이라는 이야기는 차입금을 갚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만큼 남았대. 이게 아주 스탠다드한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업에서 벌어들인 현금으로 투자에도 사용하고 차입금 상환에도 사용하고 아주 잘 나가는 회사의 구조입니다. 반면에 B회사는 영업활동을 보니까 마이너스야. 즉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대요. 돈에 씨가 말랐으니 돈을 어디서 만들어내? 할 수 없이 있는 자산 팔아야지. 땅도 팔고 뭐도 팔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은행 등에서 차입을 해야지. 그래서 재무활동에서 커버를 하는 겁니다. 비록 잔액 베이스로는 만 이렇게 기초보다 늘어났겠지만 실질을 보면은 A회사, B회사는 확연하게 다르죠. 다음 연도에도 또 갔는데 이 영업활동이 또 마이너스야. 그럼 있는 거 또 팔고 또 차입하고 이럴 때 계속 회사에 유무형 자산을 팔아버려서 자금을 충당을 했다고 하면은 뭘 갖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하겠어요? 계속 차입을 하면은 뭐 갖고 이거를 나중에 이자도 갖고 상환을 하겠습니까? 전부 영업활동에서 조달된 현금으로 해야 되는데 이쪽이 마이너스면 B라는 회사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현금 흐름표를 만들 텐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현금 흐름표에서 모두 세 구분으로 나누면 돼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더하고 빼면 단기 중에 현금의 순증감, 거기다가 기초현금을 더하면 기말현금이 된다. 다만 이제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0장 금융자산 할 때 얘기가 됐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단지 그 캐시뿐만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도 포함이 되는 건데 그냥 약해서 현금이라고 할게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활동별로 구분해서 현금의 유입 유출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가장 핵심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현금 흐름표는 현금의 유입 유출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해서 표시를 하고 그중에 영업활동이 제일 좋다라는 이야기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영업활동 현금 유입, 영업활동 현금 유출입니다. 유입 유출이 각각 다 뽑혀져야 되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영업활동 현금 유입은 회사의 기본적인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유입이라고 보면 되죠. 현금 매출, 이게 바로 첫 번째 겁니다. 재화 판매나 용역 제공에 따른 현금 유입. 외상 매출은 안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분계를 할 때 차변의 현금 또는 대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은 여기죠. 그걸 생각을 하세요. 외상 매출은 현금 흐름표 어디에도 안 들어갑니다. 대신에 매출 채권의 현금 회수, 그거는 손익과 무관하지만 현금 유입에 해당이 되죠. 매입 채무의 현금 지급, 그게 바로 영업활동 현금 유출입니다. 그게 바로 요거죠. 재화나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 유출. 바로 현금 매입을 해도 나가지만 외상 매입 채무를 결제할 때 나가는 현금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돼요. 포괄손익계산서 맨 위에 매출, 그 다음에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와 관련된 계정들의 현금 유입 유출이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일단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다시 재화 판매 용역에 대한 현금 유입, 한마디로 현금 기준에 따른 매출 아니에요.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기타 수익에 따른 현금 유입입니다. 반드시 현금이 유입돼야 돼요. 그냥 미수 수익 이런 거는 안 되는 겁니다. 법인세를 냈는데 돌려받았어. 세금도 영업활동으로 가득한 세전 이익에 기초해서 내는 거잖아요. 물론 세법에 따라서 세전 이익에 가감되는 항목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법인세는 다 영업활동이라고 보면 되고요. 중급회계에 가면은 투자 재무와 관련된 법인세가 있기는 하나 회계원리 시간에는 그 정도까지 깊이 있게 다룰 이유는 없겠습니다. 한편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 유입,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 단기 매매 목적으로 지분 상품이나 채무 상품을 샀다 팔았다 해. 이거는 다음에서 보게 될 투자 활동 아닌가? 투자 활동은 좀 장기여야 됩니다. 단기 매매는 마치 재고 자산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과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의 매출 매입은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여기에. 그것처럼 같이 영업활동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반면에 영업활동 현금 유출을 보면은 재화 용역 구입에 따른 현금 유출, 이게 왜 현금 매입 쪽이죠. 종업원과 관련해서 직간접으로 발생하는 현금 유출, 이게 인건비고요. 법인세 납부,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계획에서 발생하는 유출인데 예시고요. 여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는 현금 유출이 다 들어가는 거죠. 꼭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투자 활동 현금 유입, 현금 유출. 크게 투자 자산, 유무용 자산의 매각, 취득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유용 자산, 무용 자산, 기타 장기성 자산을 팔았어. 이때 외상으로 파는 건 안 되고요. 돈이 들어와야 돼요. 현금 유입. 그러니까 즉시 현금이 유입이 되든 아니면 미수금으로 인식을 했다가 미수금의 변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이나 채무 상품이고 금융 상품으로 갖고 있던 거를 처분하는, 그럼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투자 활동입니다. 제3자에 대해서 선급금, 대여금이 있었는데 이걸 돈으로 회수했어. 그러면 이것도 투자 활동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투자 활동 현금 유출이 됩니다. 유무용 자산 등을 취득해. 그러면서 돈이 나갔으면 투자 활동 유출입니다.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이나 채무 상품을 샀어. 혹은 다른 제3자한테 선급이나 대여를 해줬어, 돈을. 그럼 돈이 나가는 거니까 전부 투자 활동 현금 유출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요. 파이낸싱 액티비티인데요. 영어로 그렇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 자금 조달,
조달된 자금의 상환 뭐 이런 건데요. 조달은 사채 발행도 가능하고 차입도 가능하고 혹은 주식 발행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자, 현금 유입, 사채 발행, 장단기 차입에 따른 현금 유입, 주식 발행에 따른 현금 유입. 이게 유상증자죠. 갖고 있던 자기 주식을 팔았어요. 이것도 다 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현금 유입. 반대로 생각하면 이 현금 유출입니다. 차입금 상환, 뭐 사채 상환 이런 거, 자기 주식의 취득, 뭐 유상 감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재무활동 현금 유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국제회계 기준이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재량적으로 분류를 맡겨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자를 지급하면서 돈이 나가겠죠? 이자 수치, 배당금 수치, 배당금 지급 요 네 가지는 일률적으로 이건 영업이다, 투자다, 재무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지는 않았어요. 기업의 재량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한데 참고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나 미국 회계 기준은 이자 지급, 이자 수치, 배당금 수치가 모두 영업활동입니다. 그러나 IFRS는 꼭 그런 건 아니고 회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모두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과거부터 분류를 해왔는데 IFRS가 마음대로 하려니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자의 지급입니다. 이자를 왜 지급하겠어요? 자금을 어디서 꾸어왔으니까 차입금 내지는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할 거 아니에요. 차입이나 뭐 사채 발행 이런 것들은 재무활동 현금 유입이 되겠죠. 그 재무활동의 결과로 돈을 쓰는 대가로 이자가 나가는 것도 결국 재무활동에서 파생된 거니까 재무활동 현금 유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자 수치는 뭐 예금이나 채무 상품의 취득, 투자로부터 이자를 받을 텐데 투자로부터 받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투자 활동의 열매가 아니냐. 배당금 수치, 지분증권을 갖고 있어요. 지분증권 사는 거는 투자 활동이라며 거기서 받는 배당은 그것도 투자의 열매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할 수도 있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IFRS에 따라서 이자 지급, 이자 수치, 배당금 수치 이 부분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에 만약에 이자 지급액, 이자 수치, 배당금 수치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얼마냐, 투자활동은 얼마냐를 물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자 지급, 이자 수치 뭐 이런 것들은 영업이다, 뭐 투자다, 재무다라고 언급을 해 주어야만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험에서는 대부분 이자 지급, 이자 수치, 배당금 수치를 모두 다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걸 따르고 있습니다. 주주한테 배당을 지급할 때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IFRS에서는 영업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해놨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런 류의 현금 흐름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뭐로 분류한다, 영업으로 분류한다,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단서 조항이 없는 한 오직 하나의 정답이 나오기는 어렵죠. 우리 책에서는 이자 지급, 이자 수치, 배당금 수치는 모두 영업활동, 배당금 지급은 무조건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걸로 단서를 달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 보는데요. 일단 오퍼레이팅, 영업활동, 이렇게 많이 쓸 게 인베스팅, 파이낸싱, 영업, 투자, 재무인데 각각 영업, 투자, 재무 활동의 현금 흐름을 나누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영업활동입니다. 실무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저 회사의 가치를 평가를 할 때 특정 회사 가장 주목하는 게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영업에서 벌어들일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결국은 기업 가치라고 보아도 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분석, 뭐 기업 가치 평가론 뭐 이런 류의 강의를 혹시 듣는다면 지금 현금 흐름표 작성할 때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거구나 라는 것을 또 연계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영업활동 현금 흐름부터 보자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돈을 벌어들여야 투자나 재무 활동을 수행하는데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충분한 자금을 영업에서 조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지금 전부 발생 기준에 따라서 인식이 됐을 텐데요. 이거를 현금 기준 금액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3장에서 현금 기준 손익을 발생 기준 손익으로 돌렸던 거 기억나세요? 예를 들면은 매출 채권
기초 기말 잔액 주고 회수 금액을 주면서 매출액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발생 기준 자료를 주고 현금 기준 금액을 뽑아 나가는 거죠. 이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직접법이라는 방법과 간접법이라는 방법 둘 중에 한 가지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직접법은 주요 영업활동을 적절히 구분을 해요. 예시하는 IFRS의 활동 구분은 이렇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이제 현금 흐름표 쭉 내려갈 때 윗부분만 보면은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 종업원에 대한 유출, 기타 영업비 유출 뭐 이런 식이 되는데 회사마다 훨씬 더 많거나 뭐 줄이거나 요 문구는 회사가 알아서 또 바꾸거나 할 수 있어요. 들여다보면은 이런 거예요.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한마디로 현금 매출이죠. 고객한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돈은 얼마냐? 현금 기준 매출이고요.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 이게 바로 현금 매입이 되겠죠. 외부로부터 현금 주고 샀던 거를 이쪽에다가 고객한테 팔았으니까 마이너스.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 이게 인건비 현금 지급액이 되겠죠. 근데 인건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판매비와 관리비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 뭐 기타 영업비, 현금 유출 등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현금 유입의 원천 혹은 현금 유출의 대상별로 구분해서 이게 꼭 4가지가 아니라 뭐 6가지, 10가지도 가능을 하겠죠. 회사가 나누는 건 마음대로 나누는 거니까. 시험에서는 특정 현금 흐름을 줘요. 하나씩 해볼까요?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인데 다른 말로 현금 기준 매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3장에서 했던 거를 한번 반대로 돌면 되겠는데요. 쉽게 매출 채권 T 계정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요. 일단 현금 흐름표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한 후에 회사가 작성하는 거예요. 그 발생기준 재무제표가 반드시 내 손에 잡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장부도 있고요. 기초잔액, 기말잔액 알고 있죠? 포괄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을 알잖아요. 요 기초잔액, 굉장히 오랜만에 T 계정을 보내, 그죠? 증가, 감소는 기말인데 감소는 뭐겠어요? 돈을 회수한 거지. 이게 바로 미지수 X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10장 매출채권에서 손상차손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만약에 그게 더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손상차손에 대한 손실충당금, 기초 기말금액이 있을 때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매출채권 장부금의 기초잔액, 기말잔액. 요걸 다 여기도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보면 돼요. 발생기준 매출. 근데 마이너스가 이번에는 2가지가 있을 수 있죠. 현금 수치뿐만 아니라 손상차손 인식한 금액만큼 매출채권의 장부금액은 줄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손상차손 금액도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죠. 다 자료는 줄 거고요. 우리는 이 X를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얘 1번을 가지고 방금 끝낸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갑회사의 기초매출채권 잔액은 3,500,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하겠죠? 기말 4,200,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매출액 58,000, 이거 전부 다 확인되는 숫자 아니에요. 발생기준 재무제표에서. 알고 싶은 건 좋다 이거야. 뭐 58,000씩 매출을 했는데 그래서 돈은 얼마만큼 들어왔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매출채권 T자를 그리고요. 기초, 기말, 증가가 단기 매출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끼워넣기 숫자가 회수한 금액 아닙니까? 현금 수치. 그래서 57,300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3장의 반대 방향이라고 보면 돼요. 이번에는 갑회사의 기초 매출채권 잔액은 3,500인데 앞서 했던 문제에서는 손실충당금이 언급이 없었죠?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조금 더 나가보자고요. 기말 매출채권 4,200. 근데 매출채권에 대해서 기초 손실충당금 150, 기말 손실충당금 170. 그러니까 각각 150과 170을 뺀 장부금액을 여기 기초 기말에다가 넣으면 돼요. 앞에 거랑 다를 것 없습니다. 한편 단기 매출액은 58,000이라며 이렇게. 그러면은 기초 증가, 여기가 감소 기말인데 감소에는 현금 수치뿐만 아니라 손상차손으로 인한 매출채권 장부금액 감소도 있잖아요. 손상차손을 인식하면은 대변이 손실충당금 그리고 그거만큼 장부금액은 감소가 됐을 테니까. 그래서 손상차손 금액 60 집어넣으면 요 X 57,26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보면 직접법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요 표시할 때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드디어 지금처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요 두 번째 것까지 하고 끝내자고요.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은 결국은 현금 기준 매입액을 계산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얼마나 공급자한테 줬을까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매입 채무 T 계정을 그리면 되죠. 기초 매입 채무, 기말 매입 채무. 왜 증가했겠어요? 외상 매입을 했으니까 증가했겠지. 그러면 여기가 현금 지급액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생 기준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당기 매입액은 안 나오죠. 맨 위가 매출액이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지 매입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매출 원가는 결국은 기초재고, 당기 매입, 기말재고 빼면 매출원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이디어가 재고자산 T 계정을 그리면 되겠네. 기초자네, 기말자네, 당기 매입 하면은 여기가 매출원가잖아요. 근데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요 숫자, 요 숫자, 요 숫자를 전부 확인할 수 있으니 매입액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드디어 현금 지급액을 알 수 있죠. 두 단계를 거치는 게 앞서 매출과 좀 다른 점인데 귀찮아. 그러면 이 두 계정을 하나로 합쳐버리면 돼요. 계정을 두 개를 하나의 T로 합쳐도 되나?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3장 시산표를 그릴 때 시산표 여기에는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이 다 들어갔죠? 만약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각 계정이 30개야. 그럼 30개의 T자를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한데 모아놓은 게 바로 시산표를 T 계정으로 표시한 거 아니에요. 30개, 300개도 되는데 왜 두 개가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고자산 매입 채무 한데 몰아놓고요. 기초재고, 기말재고, 기초매입채무, 기말매입채무 해놓고요. 이쪽에 비용을 집어넣으면 발생기준 비용, 이쪽이 돈 나간 거. 혹은 여기다가 발생기준 수익을 집어넣으면 돈 들어온 게 이쪽으로 표시가 되죠. 따라서 금방 현금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습해 볼까요? 2번. 여기까지만 하고 첫 시간 강의 끝낼게요. 갑회사의 기초재고는 2,500, 기말재고 2,300, 기초매입채무 1,900, 기말매입채무 1,800, 포괄손익계산서를 들여다보니 매출원가 45,000. 그럼 도대체 공급자한테 돈이 얼마나 나간 거야? 그러면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은 결국 매입채무를 갚은 거 아닙니까? 요걸 알아야 되는데 매입채무 T자를 그려놓으면 기초, 기말, 그 다음에 매입을 알아야 현금 지급을 하는데 재무제표 어디를 들여다봐도 매입액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 T 계정을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초재고, 여기가 당기매입, 기말재고, 그러면 매출원가 이런 식 아닙니까? 지금 이 세 개의 숫자는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X를 계산할 수 있는데 X는 44,800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기초매입채무, 기말매입채무, 재고자산으로부터 도출된 44,800을 넣으면 현금 지급액을 알 수 있죠. 귀찮아. 두 개를 합치세요. 그러면 재고자산 매입채무 합쳐놓고 기초재고, 기말재고, 기초매입채무, 기말매입채무 이쪽이 비용이면은 이쪽이 현금 지급액, 이쪽이 수익이면 이쪽이 현금 수취액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 44,900 동일한 금액이 나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이후에 직접법, 현금 유입 유출액 못했던 거 더 하고 간접법도 한번 다음 시간에 들여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